예, 안녕하세요. 농바시 대표 김열입니다. 잘들 쉬고 계시는가요? 휴일날. 오늘은 그 당연함을 의심하라 10가지 노하우에 대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오래오래 이렇게 좀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예 뭐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뭐 어떤 그 모든 거에 대해서 당연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그렇게 생겨야 돼. 책상은 이렇게 생겨야 돼. 뭐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고 자전거는 왼쪽으로 가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고정관념이 생겨버립니다. 업무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절대 바꾸면 안 돼. 이제 이게 고정관념이 돼가지고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그걸 바꾸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함을 의심을 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혁신을 할 수가 있다는 차원에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 버튼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아래 그 빨간색 구독 버튼이 있거든요. 그것을 눌러주셔야 저희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문자로도 가기도 하고요. 특히 종 모양의 그런 걸 눌러주시면 그 저의 모든 영상에 대해서 그런 그 문자가 가니까요. 구독 버튼 꼭 좀 부탁드리고 또 이제 여유가 되시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죠.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당연함을 의심하라 10가지 노하우. 제 60강이네요 벌써. 60강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농바시를 검색하시면은 저의 다양한 강좌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오셔서 농업박사 김유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영상을 필요한 것만 한번 들어보시면 생활에 여러 가지로 유익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당연함을 의심하라. 이게 정말 그 옛날에 그 박용 박사님이 정말 이게 관점을 바꾸라는 책으로 제가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의 모든 편리한 도구들은 어떤 생각의 산물입니다. 그냥 나온 게 없거든요. 근데 저절로 만들어 놓은 거질로 생각을 또 하기가 쉬워요, 사실. 책상은 그렇게 생겨야 돼, 의자는 그렇게 생겨야 돼. 근데 요즘 그 물병 하나도 지금 꼭 물병이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에비앙 물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알프스 산 모양으로도 만들고 막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뭐 전구는 뭐 전구따마 있죠, 전구따마 이렇게 생겨야 돼 했는데 사실 뭐 십자가 모양도 나오고 뭐 세모도 나오고 뭐 네모도 나오고 이런 것이 뭐냐면은 이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함을 부정한 결과죠. 이런 것들이 기존의 사고를 한 번쯤은 한번 의심을 하면서 개선을 해보라는 뜻으로 영상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저도. 자, 창의적인 자 있어 모든 것은 변한다. 근데 창의적인 것이 꼭 뭐 내가 뭐 어마어마하게 생각할 것은 없고요. 이런 것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거죠. 만일 사람들이 지금에 있는 것들을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있어 왔다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끊임없이 변화를 해왔다. 그래서 단순한 스타벅스 우리가 저 로고 있죠? 스타벅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 회사 로고도 끊임없이 변화를 해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다섯 번인가 여섯 번인가 그 로고가 변해왔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손님의 니즈에 따라서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장사라든지 뭐 영업이라든지 소상공인도 좋고 농업도 좋습니다. 어떤 일이 제대로 안 될 때는 거기에 따라서 변화를 한번 시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대포장에서 소포장으로 바꾸고 소포장에서 아예 일회용 식품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1인용 식품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고령 친화 식품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바꿔보라 이거죠. 그래서 당연함을 부정하라 이겁니다. 저는 미래에 당연해질 것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생각이 자라나게 되고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제 영상 요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말이 빠른가요? 창의적인 자 있어 모든 것은 변한다. 그렇죠. 이게 옛날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마차가 이제 전부 다 나무 발통에서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쇠발통으로 변하고 쇠발통에서 다시 이제 타이어까지 변해서 오늘날 발전을 해온 거죠. 그리고 케네디가 원래 미국의 이런 전차들이 처음에는 나무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볍고 여기 나무로 쇠로 대체한다는 건 아무도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철강왕 케네디가 야 이거를 쇠로 변화시킨 거죠. 강철로. 그냥 전부 다 미쳤다겠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나무로 하니까 가볍고 좋은데 뭐 쇠로 해서 그게 되겠느냐. 근데 강철 왕 케네디는 이거를 전부 다 강철로 만들었기 때문에 독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차 회사들이 케네디에게 이제 주문을 했죠. 강철을. 그래서 이제 강철로
세계적인 부자가 된 케이스인데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발상의 전환, 어떤 생각의 전환, 당연함, 나무로만 이게 기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당연함을 부정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크림을 보는 관점을 한번 볼까요? 10 내지 30대는 화장품 크림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10대에서 20대 남성은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똑같은 크림인데, 그 다음에 제과점 업계 종사자는 크림이란 말을 들으면 케이크 장식하는 크림을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아침에 면도하는 남성은 면도 크림, 치약회사 종사자는 치약 크림을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이미지, 서로 다른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같은 말이라도. 크림이란 말을 들으면 전부 받아들이는 게 틀려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라. 이거랍니다. 수많은 어떤 그 생각으로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절대적이라고 주장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물병도 10가지, 20가지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병은 이렇게 생겨야 돼 하고 강요하면 안 된다 이거죠. 삼각형 물병, 또 십자가 물병, 동그라미 물병이 20가지, 30가지로 어떤 변화될 수가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질문인가 이런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반드시 확고부동하게 맞다라는 게 과연 뭘까요? 맞다라는 생각부터 의심을 하라. 이게 바로 이제 관점을 바꾸라. 그 책에도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맞다고 생각한 게 틀릴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해야만이, 의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만이 거기에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개선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누구나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갈릴레오가 어떤 부정하게 된 거죠. 이게. 그래서 태양의 둘레를 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관행대로 해오지는 않았는가? 농장을 열심히 운영했음에도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하면 이제 그 다친 그런 생각으로 운영해오지는 않았는가? 좀 생각을 해보라는 뜻이고요. 농장을 남들이 하는 관행대로 차별화 없이 운영되지는 않았는가?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뜻입니다. 농업인들도. 그리고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농장 운영을 지금까지 하는 바라보는 관점을 한번 바꿔서, 그래서 저도 농밭이거든요. 농식품의 관점을 바꾸는 시간이 그런 농밭이, 농업도 저는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자는 게 그냥 농밭이의 어떤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 운영도 만약에 매출이 잘 일어나지 않거나 그런 침체되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치에 집중을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밸류 마케팅, 가치 마케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산물로 상품을 만들 때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요. 목적이 뭔가를 반드시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든 게 과연 소비자들한테 가가지고 건강을 위한 것인지, 힐링을 위한 것인지, 치료를 위한 것인지, 그 가치를 생각해 보라 이거죠. 근본적인 가치, 암을 치료하는 것인지, 당뇨병을 치료하는 것인지까지. 그래야지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농식품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지금 배 채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가치. 보는 눈도 즐거워야 되고 그 식품으로 하여금 행복을 느껴야 되고 그 식품으로 하여금 내가 건강에도 좋아야 된다는 것이 지금 시대적인 트렌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가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 할까요? 쥐덫으로 쥐를 잡는 시기에 쥐덫 제조업자 간의 경쟁이 아주 치열했다고 합니다. 근데 쥐덫의 목적은 쥐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쥐약이 등장하면서 이게 완전 이게 가치는 뭐냐면 쥐를 잡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쥐덫은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쥐덫 아주 좋은 쥐덫은 잘 잡지만은 그렇게 안 좋은 쥐덫은 쥐를 잘 잡지 못해요. 근데 쥐덫 그 쥐약업자가 이제 쥐약을 놔버리니까 뭐 끝났죠 이게 게임이. 그래서 쥐덫업자가 다 망했다고 그럽니다. 쥐약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면 내가 그 농산물 마케팅에서도 승리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가치는 자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가치를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가치에 집중을 하는 그런 농산물 마케팅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과 그리고 발전. 사실 뭐 에디슨이 지금은
에디슨은 처음부터 이제 창조를 했지만은 지금은 그런 에디슨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가지고 새로운 관점을 부여함으로써 에디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팟, 인터넷 전화, 통화 기능 원래는 전부 다 따로따로 했죠. 이게 우리 인터넷 전화 따로, 전화만 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인터넷만 따로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으로 지금 이제 변화가 됐거든요. 스마트폰 안에 있는 것들이요, 뭐 카메라 따로, 옛날에는 전부 다 따로따로 들고 다녔었어요. 이게 녹음기 따로 들고 다니고, 또 통화, 전화만 해야 되니까 전화, 인터넷만 하는 그런 거, 컴퓨터만, 노트북만 들고 따로 들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 완전히 뭐 끝난 거죠, 게임이. 다 이제 그런 그 필름 업자들이 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기술들이 전부 없던 기술들입니까? 새로운 기술들이 아니에요. 물론 새로운 기술들이 있지만 그런 기존에 나와 있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새로운 가치, 새로운 재발명을 한 거죠. 이게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재활용한 거죠. 재활용. 이게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재활용한 게. 그래서 존재하는 것들을 유기적으로, 그러죠.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을 잘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관점을 부여하면은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디지털 플랫폼 회사들이 지금 세계 글로벌 그 세계 부자 순위 뭐 아까 9번째까지 막 그 나왔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디지털 기술들을 이용을 한 것뿐이에요. 그 사람들도. 창조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연결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연결을 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해 놓은 게 바로 저는 창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창조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연결하고 모아가지고 빅데이터처럼 인공지능이 분석하는 것처럼 했을 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장을 살리는 관점의 비밀은요, 마케팅은 작고 서비스는 길다. 매장은 원래 물건을 파는 곳이라고 합니다. 주체는 매장 직원이고, 그런데 사실 매장 주인은 주체가 아니다. 주체는 고객이죠, 고객.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런 착각이 들어요. 이게 물건을 파는 사람이 주인이고 고객이 엑스트라인가. 근데 실은 주체가 이제 고객이라는 그런, 고객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고객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망각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고객을 함부로 대는 그런 업체들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사는 사람 관점에 둬가지고 마케팅을 한 사람이 지금 이 책자의 이제 저자인데, 마케팅의 혁명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게 사는 사람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귀가 이제 아프게 들었는데 고객의 관점에서 모든 걸 생각을 하 이거죠. 고객 같으면 내 상품을 어떻게 이걸 불편하지는 않을까. 또 내가 고구마 5kg짜리 같으면은 이게 너무 무겁지는 않을까. 그러면 3kg로 만들어 볼까? 1kg로 만들어 볼까? 또 내가 고객 같으면 이걸 한번 포장도 한번 뜯어보라 이거죠. 어떤 때는 포장 뜯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건 내 관점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나 고객의 관점은 한 번에 탁 터져야 하거든요. 틀 때도 짜증나면 그 물건 안 삽니다. 그래서 고객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모든 그런 농업인들도 점검을 해서 그런 상품을 만들고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이제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언니 몇 살이라는 이제 부여에서 나온 쌀인데요. 이게 이제 참 잘 지었더라고요. 언니 몇 살. 쌀 이름인데 언니 몇 살이에요. 그래서 코믹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부여 브랜드 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굿들의 이제 브랜드 쌀인데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을 또 일으켰어요. 그리고 손만 잡을 깨, 이제 그런 깨도 소포장으로 해가지고 손만 잡을 깨도 지금 만들어 가지고 네티즌들 간에 한동안 좀 유행이 됐었죠. 이 쌀이 맛있는가 제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이름은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남원에서 한번 본 일이 있는데요. 머리방 버르장머리라는,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미장원 이름 잘 짓더라고요. 버르장머리. 언니 몇 살. 근데 또 오빠 몇 살도 이제 또 언니 몇 살이 뭐 쌀이 잘 팔린다고 그러니까 또 오빠 몇 살을 또 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kg 한 포당에 온라인상으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상품의 이름도 잘 지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손만 잡을게. 정말 손만 잡을게. 이게 참
약간 로맨스적인 분위기를 일으키면서 실은 이게 깨입니다, 깨. 이 깨 이름을 참 기가 막히게 지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냥 굿들에서 나온 것들인데 참 이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맙수, 그 물 이름도 고맙수, 고맙소 연상시켜가지고 고맙수 지었는데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면서 마케팅을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도 코믹하면서도 잘 지면은 또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당연함을 의심하라. 이것은 정말 100번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농밭일 하면서 농식품의 관점을 바꾸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발상의 전환 같은 걸 제가 영상으로 많이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는 들으시는 분들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입장이 어떤 일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라 이거죠. 꼭 이렇게만 해야 될까? 물론 그게 완벽한 방법이고 완벽한 절차고 완벽한 모든 걸 거쳤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런 포장 안 돼. 이보다 더 좋은 포장이 없을까? 뭐 나무가 책상이 뭐 삼각형이면 삼각형은 어때? 동그라미는 어때? 팔각형이면 어때? 뭐 식당이 지상 1층에 있고 2층에 있으면은 공중에 매달으면 어때 식당을? 그래서 지금 뭐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25m 위에다가 그 공포를 느끼면서 먹을 수 있는 식당도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말 그렇게 당연함을 의심을 했을 때 엄청나게 발전이 오고 또 개선할 점이 나오고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고 혁신적인 생각이 나오고 발상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간단히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올려드려 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그 영상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꼭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제가 재능 기부하는데 큰 힘과 용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당연함을 의심하라 10가지 노하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농밭이 제 60강으로 보내드렸네요. 유튜브에서 농밭이 검색하시면 제가 이제 60개의 강의가 나오니까요. 특히 이제 농식품 분야가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통신기술 분야, 스마트폰 분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문학 분야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생에 실수 없는 인생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문학 분야도 올려드렸으니까요. 많은 좀 구독 버튼 또 시청해 주시고 주위에 농밭이 영상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쉬는 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